88페이지인가요? 지난주에 나온 게 뭐예요? 지난주에 나온 게. 자, 토지이동 나갔죠. 그러면 토지이동이 뭐예요? 토지이동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럼 봅시다. 자, 분할 어때요? 분할은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맞다고 그러네요. 자, 신규 등록은 어때요? 맞죠. 등록 전환은요? 맞아요. 등록 전환. 자, 그러면 네 번째 소유자 변경은 어때요? 아니죠. 자, 지목 변경은 어때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자생력이 키워진 겁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토지이동과 관련돼서 토지이동의 개념이죠. 개념을 잡아서 요 개념들을 잡으면 어때요? 개념 대 개념이 잡히니까 충돌이 되죠. 그래서 응용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이동이란 그럼 봐봐요. 분할은 뭐 해보니까 어때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눴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뭐예요? 토지의 표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사유? 토지 이동 사유가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토지 이동을 개념을 외워서 자기가 요 개념 대 개념이 부닥치면 그게 바로 무슨 역이에요? 이게 응용력이라는 겁니다. 응용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두는 게 중요해요. 이번 2월 달에. 그래서 토지 이동을 배우고 또 뭐 배웠어요? 자, 축척 변경을 적었죠. 축척 변경은 또 뭐예요?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자, 그러면 토지이동 신청권자가 원칙은 누구죠?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하죠. A적으로 이제 두 개가 있었죠.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대신하는 게 뭐예요? 대위 신청. 그러면 A적 측면으로서는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예요? 그래서 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잡아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 118페이지 7번에 무슨 정리죠? 지적 공부 정리. 자, 간단하게 이제 지적 정리라고 한다면, 자,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제 지적 정리. 자, 두 개를 이미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좀 약간 벌려서. 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정리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관계는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힘을 써죠. 자, 지적소관청이 장난감은 대장이죠. 항상 요 메커니즘 요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누구죠? 등기소, 등기관이죠. 뭘 중심으로 하죠? 등기부.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걸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자꾸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토지의 표시잖아. 토지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거는 누가 정리해요? 지적소관청.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정리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샘플을 잡아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지목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 그러면 이걸 읽어봐요. 지목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요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이렇게 건치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등기 촉탁이다. 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등기소에 알려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예요. 요 촉자가 무슨 촉자예요? 알릴촉. 요 촉자가 알릴탁이야.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등기소에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알려준다를 한자로 건지니까 이게 뭐예요? 촉탁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건지니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거꾸로 읽어봐요. 촉탁 등기. 등기법에서는 촉탁 등기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이제 등기 촉탁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자, 그러면 개념을 부닥쳐봐요. 그러면, 자, 분할은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왜 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눴죠. 그럼 면적, 대표적으로 면적이죠. 면적은 권리의 사실이. 그러니까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부가 어디가 바뀌어요? 표제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대장 뭐가 되죠? 후등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록전환은 어떨까요? 자, 등록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자, 갑자기 여쭤보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봐봐요.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임에서 도. 그러면 산7에서 몇 번으로 바뀌죠? 자, 7번으로 바뀌잖아. 그렇죠? 임야대장 앞에는 뭘 붙이죠? 산. 그러니까 산7이 7번으로 바뀌니까 지번 변경을 가져왔죠. 지번 변경 권리의 사실. 그럼 등록전환은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그러면 이제 등록전환은 그러면 결번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몇 번이 뭐가 결번이 발생했죠? 산7이 7번으로 바뀌었죠.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요?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아주 좋아요. 그렇게 자꾸 연결고리를 해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을 갖다 붙이면 어떤 결론이 생기는지 봅시다. 자,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죠. 그럼 새로운 신자니까 대장이 창설이 되죠. 하나 등기부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은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다? 제외.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한 3번 정도 출제를 했어요. 봐봐요.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 무슨 등록? 신규 등록. 만약에 신규 등록을 주면 이거는 레벨 뭐가 될까요? 하가 돼. 근데 신규 등록이 없다. 그럼 뭘 찾아야 돼? 사실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권리관계. 이걸 자꾸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 촉탁 사유와 관련돼서 법률에 규정해놨는데 그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럼 등기 촉탁 결론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거꾸로 가니까 여기에서 무슨 관계? 사실관계가 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소유자 변경을 우리가 끌어보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럼 등기소 등기원이 어디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뭘 건지게 되죠? 대장을 이렇게 건쳐서 상호 일치시키죠.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을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제도. 그래서 여기다 써요. 그러면 등기 필통지제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등기를 맞췄다고 통지를 해주면 등기부와 대장을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걸 간단하게 줄이니까 뭐예요? 등기 필통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 필통지와 관련돼서는 뭐의 변동이죠? 자,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러면 여기 뭐가 변동해야 돼? 소유권.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 아직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는 그럼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게 아니라 요 관계 속에서 자기가 길을 닦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또 하나 묶어볼까요? 그러면 요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지적소관청과 등기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직권이라는 거야. 직권. 내가 정리해주면 무슨 정리? 직권 정리. 자, 얘가 정정해주면 무슨 정정일까요? 직권 정정 이렇게 되죠. 등기관이 등기해주면 뭘까요? 직권 등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했으니까 소유자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따라붙어요? 통지 이렇게 따라붙네요. 그러면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우리 통지 대상은 그러면 왜 통지를 해줄까요? 소유자가 몰랐을 때. 그렇죠? 그러면 직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요거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뭐예요?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뭐예요? 원칙상 직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가 바로 우리 118페이지 지적정리 관계 속에서 이게 자유자재로 우리가 구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을 닦아놓으면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책을 나열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적정리 그러면 크게 자꾸 이렇게 숙제하라고요.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선대장 후등기. 그게 무슨 촉탁?
등기 적당. 이번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죠. 그러면 등기소 등기한이 선등기 후 대장 뭐예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필통지. 그러면 지적소관 증거 등기소 등기하는 공통점은 직권. 그러면 공통 뭐예요? 통지. 그러면 이해관계라고 친해요?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봐봐요. 사실관계 정리를 이쪽으로 빠졌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뭘로 빠져야 돼? 지적소관청. 요 관계. 그러면 사실관계 정의를 지적소관청이 요쪽으로 빠졌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뭘 중심으로? 대장. 요 관계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 사실관계 정리에서 지적소관청의 밑바닥에는 뭘까 깔려 있을까요? 사실이 깔려 있다는 거야. 사실. 요것도 해장도 뭐죠? 사실. 등기소도 뭐예요? 권리. 그 다음에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항상 앞뒤에 문맥이 안 맞을 때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지 봐봐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어때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한번 분석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조건. 조건은 뭐예요? 부관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건은 부관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과 기한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행위예요? 법률행위. 요거 읽어봐요. 법정이죠.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앞에는 법률 규정이고 뒤에는 법률 행위거든. 일치, 불일치. 그럼 결론적으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재밌어야 돼요. 이게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참해야 뭐에 어떤 느낌을 가져요? 짜릿해. 느낌이. 공부도 재밌고. 공부가 그러면 재미없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숙제 암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럼 여기 한번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우리가 걸어가는 거. 그러면 제일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번 강의했던 거 뭐예요? 읽어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요? X죠. 왜 X라는 거?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읽어봐요. 준이 뭐예요? 노라는 뜻이잖아. 우리 법학에서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그랬으니까 X죠. 그럼 준을 한자로 건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적.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그래서 이 준이라는 의미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이럴 때는 급하더라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잡고 뭐예요? 길을 닦아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닦아주듯이 계속 닦아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봐봐요. 우리 경부선 만들 때 누가 반대했어요? 우리 유명한 대통령 두 분이 반대하셨죠. 들어놓고 포크레인 갖다 놓으니까 들어놓았죠. 유명한 두 분이. 지금 경부선 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관점의 차이야. 관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이런 걸 외우고 있는지. 자기가 이런 걸 외우고 있다면 자기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준점이는. 그러니까 봐요. 자기가 일단은 개념을 잡으면 돼. 개념을 잡아 나가면 잘 봐봐요. 준점의 선의 취득을 준용한다. 어때? X. 봐봐. 이제 제대로 잡고 있는 거야. 읽을 때 점이 했어 안 했어요? 여기는 선의 취득 점이 해야죠. 그러면 일체, 불일치. 그럼 준점의 선의 취득은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외우고 있는지 느낌을 잡고 있는지 그걸 자꾸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봐봐요. 저당권은 준점의 대상이다. OX. 오죠. 자, 저당권은 점이 해야 하네. 그러면 준점이는 안 하죠. 그러면 일체, 불일체, 일치. 그러면 저당권은 준점이 대상이 된다. 이 맞죠? 점이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문장 자체를 자기가 분석을 하고 있는지 개념 대 개념을 부닥쳐서 풀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꿔봐요. 봐봐요.
자, 해제 계약은 해제의 모든 것을 준용한다. X죠. 이유는 요거는 계약이고 요거는 단독행위야. 그죠? 계약이 어떻게 단독행위 모든 것을 준용합니까? 법적 성질을 모르는 거죠. 해제 계약은 계약이야. 해제는 단독행위야. 근데 이게 자꾸 왜 헷갈리냐면 해제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인데 해제는 어디에서 사용해요? 일시적 계약에서 사용한다는 거야. 법적 성질은 뭐예요? 단독행위가 돼. 해제 계약은 계약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런 의미를 왜 이런 걸 끌어와서 가느냐. 마찬가지. 책을 읽을 때 이제 요거 의미를 받아서 요거 무슨 관계? 사실. 그러면 요 밑에 사실. 여기는 뭐예요? 권리. 요것도 권리 의미도. 그러면 이제 거기 118페이지. 그러면 2번을 가봐요. 맨 밑에. 자, 이번에 정리 방법이 있어요. 자, 1번을 한번 봐봐요. 맨 밑에 동그라미. 지적소환청은 토지 이동에 있는 경우에는 잘라봐요. 잘라서요. 앞에 토지 이동 줄 쳐놔봐요. 앞에. 자, 앞에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숙지해봐요. 다시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토지 이동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사실. 그러니까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앞에가 사실이니까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사실. 만약 지적소환청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어때? X. 앞에가 사실인데 뒤에가 권리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자생력을 천천히 키워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기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서를 책을 읽을 때 가로 2번에 1번 어디가 키워드예요? 자, 지적소관청이 키워드가 아니라 소유자 변동에 따라 잘라봐요.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 변동이죠. 소유자 변동은 권리의 사실이 권리잖아. 권리. 그렇죠? 그럼 앞에가 권리면 뒤에도 권리. 그럼 소유자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봐봐 19회 때 이런 질문이 하나 출제됐어요. 자, 토지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서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어때? X. 자꾸 따지라고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 정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잘라봐요. 작성은.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소유자죠.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권리니까 어디로 빠져요? 권리니까 요거죠. 요쪽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등기 필정, 등기부 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 소유자의 변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왜? 자, 소유자 정리 계획서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부, 등기사안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그러면 121페이지 가서 그러면 거기 정리 시기를 봐봐요. 자, 토지 이동에 따라 다른 지적 공부 정리 잘라봐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정리 동그라미. 정리가 되려면 어때야 돼? 완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봐요. 전체 우리가 배웠던 거. 자, 그러면 이제 117페이지로 가봐요. 117페이지. 자, 117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럼 116페이지로 가서 제목 한번 읽어봐요. 6번 뭐라고 나왔어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가.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이동 정리는 언제 해야 돼? 완료돼야 될 거 아니야. 완료돼야죠. 그래서 오른쪽 117페이지 가서 뭐라고 써놨어요? 준공. 그래서 작년에 뭘로 고쳐서 착공 이렇게 장난을 쳤잖아. 그러니까 맨 밑에 있죠. 그러니까 준공이 착공이 아니라 뭐야? 준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왜? 정리하려면 뭐가 완성돼야 돼?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 일일까요? 공사도 안 되는데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경무의 2.5점짜리가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동은 토지 행질 변경의 공사가 뭐 될 때? 착공이 아니라 준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축척 변경은 축척 변경이야. 자, 그러면 잡아요. 그러면 축척 변경은 뭘까요? 축척 변경이 토지 이동 시기. 그러면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일까요? 토지 이동은. 자, 축척 변경은 축척 변경이 되죠. 시행 공고일일까요? 확정 공고일일까요? 확정 공고일. 확정이 돼야 정리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을 잡으라고 느낌 자체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치러 와요.
자, 그러면 이제 121페이지 4번의 토지 소유자의 정리 찾았어요? 예, 최근에 이제 29회 때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잠깐 이제 자기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메커니즘은 생각해봐요. 다시 지적 정리는 사실관계는 누가 지적 소관청 대장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그게 무슨 촉각 등기 촉각. 자, 그러면 소유자 변경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럼 등기소 등기가 뭘 등기부 선등기 후 대장 뭐가 되죠? 등기 필통지. 그럼 자기가 한 글씨라도 읽어라도 그럼 동그라미 1번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예요?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봐요.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줄 쳐놔봐요. 그러면 소유자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그 뒤상은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권리라는 걸 쳐봤으니까 읽어봐요. 등기 간서가 따라 붙겠죠. 그럼 등기소에 발행한 것들 등기 필정이라든지 그렇죠? 그럼 연습해볼까요? 기억에 등기 필정보, 위원회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리한다. 그러니까 가봐요. 그러면 앞에가 걸리니까 뒤에도 뭐예요? 등기소 권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나 자, 신규 등록이네요. 신규 등록은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자롤 신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토지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럼 신규 등록도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근데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예요? 자롤 신자. 그럼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자도 누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럼 거기 한번 볼까요? 신규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왜? 자, 원래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야 돼? 지적소관청이 해야죠. 그런데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야? 자롤신. 그러면 소유자는 뭐의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지만 뭐의 신규 등록은 최초로 창설하죠. 그러니까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요. 자,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 시 소유자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 등록한다. 어때? X. 나올만 하죠. 의미 그래서 그 지문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 지문이 그 조문이에요. 전부 책 자체가 조문이야. 조문이에요. 그냥 조문이야. 그러니까 모든 책이 이제 조문이야. 근데 민법은 봐봐요. 민법도 전부 조문이야. 조문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면 뭐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요거 다 잡았다는 거야. 민법은 조문 가지고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조문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조문을 못 가지고 정리를 못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개념을 모른다라는 거야. 개념은 자기가 잡고 있으면 그냥 조문만 읽고 공부할 수 있어요. 공문만. 그럼 또 하나 뭐예요? 개념. 그러면 판례 공부 따로 해야 됩니까? 판례 안 해도 돼요. 조문만 자기가 해석할 정도면 판례도 뭐예요? 자연히 그 논리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딴 거에서 붕 떨어진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조문 개념을 못 잡았다는 거고 하나는 또 자기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누가 누군지. 봐봐요. 자, A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B한테. 자, 이렇게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설정해줬죠? A가 B한테.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거는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은행이 점이에요? 자기가 점이에요? 자기가. 그럼 은행은 점이에요? 안 해? 안 하죠. 그럼 저당권이란 뭐예요? 자, B은행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아니한 채 1억을 행사하는 거. 1억이 무슨 채권인데? 특정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문 가지고도 민법은 정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조문 가지고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개념. 또 하나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그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가볼까요? 그러면 가로 2번에 요 조문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죠. 그러면 국유재산법에 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고의 소유자가 있대 없대? 없는 동그라미. 그럼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고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만 뭐 할 수 있다? 등록될 수 있다.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지적소관청은 뭐에 힘써? 사실에 힘쓰잖아. 사실에. 권리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 꼭 가볼까요? 가로 3번에.
자,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 요 점은 참 재밌는 문장이에요. 봐봐요. 자, 관할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면 그 통지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죠.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방가로 2번.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줄 쳐놔봐요.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줄 쳐놓고 토지의 표시가 거기 행강편 쳐놔봐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등기부에 있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읽어봐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은 누가 힘써요? 소관청. 그럼 한번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등기부는 누가 정리? 얘가 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토지의 표시는 얘가 힘쓰거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지적소관청의 대장의 토지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곤쳐라. 그래서 무슨 통지를 할까요? 불부합 통지를 하게 돼. 불부합. 가볼까요? 자,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동그라미. 이 경우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뭐 한다? 통지. 거기에 가로 열고 무슨 통지? 이게 불부합 통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통지를 해준 거예요? 지금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으니까 정리하라. 그래서 읽어봐요. 이게 무슨 통지? 불부합 통지. 그럼 문제가 갑니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불부합 통지 대상인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불부합 통지 대상인 것은 읽어봐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다음 중 불부합 통지 대상은 대표적으로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이거의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된다고.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불부합 통지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를 골라라. 이 소리거든. 자, 그러면 거기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제 또 어떻게 장난칠까요? 출제 포인트는. 자, 봐봐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고쳐볼게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소유자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는 얘가 힘써 못 써?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야. 소유자 표시는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할 일. 그 맥락을 잘 보라고. 조문구조를. 얼마나 조문구조가 재밌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봐요. 자, 일치 여부 찾았어요? 예. 자, 지적소관청은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이제 지적소관청은 줄 쳐놓고 거기 위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의심을 했어. 자, 지적소관청이 이제 대장하고 등기부의 관계에서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 의심을 했으니까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 어디로 왔어? 등기소로. 등기소로 왜 왔어요? 등기부를 뭐다 조사하기하러 와서 열람하러 왔겠죠. 그러니까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읽어봐요. 직권.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그래서 가볼까요? 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밑에서 세 번째 줄 있네. 잘라봐요. 자, 잘랐어요? 예, 소유자 줄 쳐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럼 부탁조로 나올 때 강조해야 돼. 부탁조로. 그러니까 끝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런 틀리는 거야.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되는 조문이네. 자, 보면 정말 재밌죠. 조문 자체가 예술이야. 예술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봐봐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어디로 왔어? 등기소로.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돼 있다? 이거나.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이 열람비 달라고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열람비는 공짜죠. 공짜. 그럼 뒤에 넘겨봐요. 그러면 뒤에 뭐니까 수수료는 뭐로 한다? 무료로 한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돼 있으니까 이거나. 이게 29회 때 기출문제예요. 다음 중 소유자 정리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형님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요걸 의미를 요 관계 속을 자기가 못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관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정리는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 대장을 중심으로 한다. 그게 무슨 척탁? 등기 척탁이래. 등기 척탁.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 선등기 후 대장. 뭐가 되죠? 등기필 통지가 되는 거야. 자,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그러면 뭐가 남아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자, 이제 그러면 뭐 읽어봐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을 이렇게 올라가 봐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등기 촉탁 옆에다가 딱딱 찾아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실관계의 변동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의 변동이죠. 등기촉. 그러면 등기촉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6자로 이제 뭐가 될까요? 선대장 후 등기가 되는 거야. 선대장 후 등기. 무슨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해요? 법이 두 개니까.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우리 그럼 법이 두 개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또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 몇 하나 돼 있어요? 이하나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등기촉탁. 그러면 자기가 가로 1번을 읽을 때, 정리정돈을 할 때, 그러면 등기촉탁이란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예요? 토지의 표시. 여기를 줄 줄 알죠. 자기가 벌써 이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의 등기소에 등기에 촉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매도나 대기서 이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누가 했어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촉탁사유,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는 걸 잡아낼 수 있네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뭐의 결론적으로 뭐다? 통지. 그렇죠. 통지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만히 읽어봐요. 가로 2번을 한번 속으로 읽어봐요. 이런 조문은 왜 둘까요? 이런 조문을 두게 되는 이유는 어떨까요? 봐봐요. 등기촉탁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이런 조문을 왜 둘까요? 이런 조문이 없으면 국가도 세금을 내야 돼. 이 조문을 둠으로써 국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는 거야. 가로 읽었어요. 뭐라고 써놨죠? 면세 근거야.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되거든. 그래서 읽어봐요. 면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이 그러면 봐봐요. 등기촉탁은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어때? X. 세금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쵸?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를 이해하는 거. 지가 뭔데? 국가죠. 요즘 난리죠. 작년에 무슨 띠예요? 돼지띠. 그래서 돼지 열병이 출몰하더니 올해는 뭐예요? 쥐띠. 그래서 뭐예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하네요. 그냥 머피의 법칙이네. 우연치 않게 참 재밌어요. 재밌다라는 겁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 잘하시고. 자, 그럼 뭐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한국 사람은 뭐예요? 튼튼하니까. 그렇죠? 튼튼하니까. 그럼 튼튼하니까 괜찮아요. 자, 자꾸 염려를 낳고, 걱정을 낳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지켜주기만 하면 돼. 기본 수칙, 그죠? 기본 수칙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공기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오니까 탁 하니까 그냥 머리가 삥 돌대요. 얼마나 공기가 좋으면. 자,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2번에 봐봐요. 2번에. 자, 이번에 등기촉탁 대상 동그라미. 그러면 등기촉탁의 대상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이거잖아. 아까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면 따로 따로 등기촉탁 사유고 등기촉탁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권리관계는 등기촉탁 사유가 아니죠. 뭐가 될까요? 등기 필통지 대상이 되는. 그러면 가로 1번부터 가로 몇 번까지 있어요? 6번.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결론은 외울 필요가 없다. 등기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뭐만 하나 조심하면 돼. 지금 책에는 없지만 등기촉탁 대상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라는 거. 신규 등록 제외.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부 무슨 관계의 변동이죠? 사실관계의 변동이야. 자, 그러면 제3번과 관련돼서 지적정리 통지 찾았어요?
예, 통지. 자, 지적 정리를 통지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통지와 관련돼서. 자, 그럼 봐봐요. 자기가 이제 통지를 책을 읽는데, 봐봐요. 바로 읽어가는지, 그냥 무턱대고 외우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언론적으로 가요. 읽어봐요. 통지. 통지가 뭘까? 알리는 거. 왜 알려줘요? 모르니까. 그럼 결론 나오잖아. 옆에다 써요. 통지 대상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그러면 결론 반대해서 가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건 통지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걸 뭐라 그래? 소유자 신청이잖아. 소유자 신청. 소유자가 신청하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통지 대상 9개가 있는데 결론 외울 필요가 없다. 근데 출제원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볼까요? 자, 지적정리 통지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3개 정리했었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또 다 까먹었다. 해면성 말소. 두 번째. 직접 변경. 그 다음에 자,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거. 등록사항 정정. 그렇죠. 등록사항 정정이죠. 자, 그럼 봐봐요. 출제원이 29회 때 출제한다고 출제했는데 잘못 출제해버렸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해면성 말소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죠. 그러면 축적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죠. 등록사항 정정은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하죠. 읽어봐요. 신청,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소유자가 알고 있으니까. 자, 직권할 때는 통지해줘야 되겠죠. 소유자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출제원이 다음 중 29회 때 잘 들어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뭘 찾아라? 신청을 찾아라는 거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한 경우, 그렇죠? 그럼 축적 변경을 한 경우는 두 가지 사유가 있죠. 읽어봐요. 신청, 직권이 있잖아. 그럼 축적 변경은 통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수 정답, 모두 정답이 줄이된 거야. 앞에 그러면 축적 변경은 앞에 뭐가 붙었어야 돼? 직권으로 축적 변경을 한 경우.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출제원이 뭐라고 썼을까요?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렇게 했거든. 그럼 축적 변경은 뭐도 있다? 읽어봐요.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다. 그래서 우리 29회 때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축적 변경을 그러면 앞에다 뭘 써줬어야 될까요? 직권 단어를 써줬어야 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해면성 말소 축적 변경과 등록사항 정정은 읽어봐요.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29회 복수 정답이 그래서 처리가 돼서 모두 정답 없음 이렇게 처리가 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통지 사유가 법률에 9개를 규정해놨는데 그러면 거기 한번 가봐요. 자, 이거 외울 일인지. 자, 그러면 이번에 가볼까요? 자, 이번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바로 1번에 직권. 자, 지적소관청이 집안 변경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집안을 변경할 때 두자로 건치면 직권이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복구, 누가 지체 없이 복구해?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자, 그러면 4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 5번은 직권.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새로이 집안을 정정할 때 지적소관청이 변경을 했겠죠. 그럼 직권. 대위 동그라미.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동그라미. 자,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죠. 그럼 토지 폐시 변경에 관해서 지적소관청이 어디에?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했대. 그럼 소유자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울 게 없다. 결론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정리 통지 대상을 외우는데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 쓸데없는데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지적정리 통지는 읽어봐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뭐예요?
소유자 신청이네. 근데 얘네들을 좀 조심하라고요. 자, 그러면 봐봐.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해면성 말소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90일. 그럼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럼 소유자가 착하면 신청하겠죠. 기분 나빠요, 더러워요? 더럽죠.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 지적성정이 알아서 뭐예요? 직권은. 그렇죠. 직권. 그럼 직권 그러면 통지죠. 누구한테 통지해줘? 소유자 또는이 아니라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지난주에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자꾸 받으라고. 느낌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이제 통지 시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통지를 하는데 통지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자,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가로 1번에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에요? 사실. 등기가 필요하대. 그럼 간단하게 고치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잖아.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다. 가로 읽었어요. 등기 촉탁 오라는 소리네. 자, 가로 1번 끝에다가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옆에 썼어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야. 자, 그러면 거기 가로 2번에 가볼까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필요하지 않대? 필요하지 않대.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가 불필요한 경우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등기를 촉탁하면 단계가 하나 더 밟아야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 짧아? 길어. 그래서 며칠? 15일.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면 며칠? 7일.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뭐였다? 15일 날짜가 같았다가 개정이 돼버려서 23회 때인가. 그래서 가로 넣기로 나왔어요. 자, 15일 7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온 사람 다 당했어요. 봐봐요. 15일 7일 온 사람은 다 당했어. 바깥치기 해놨거든. 어떻게?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가로 위에다 써놓고 조문 구조는 15일 7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살짝 바깥치기 해서. 그러면 29회 때는 또 민법에 갔더니 취소 기간을 바깥치기 해서. 자, 주인이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3년, 10년 애온 사람은 또 다 당했어. 그러니까 가로 이렇게 10년하고 3년을 살짝 바꿔치기 했거든. 생각 없이. 그러니까 다음 중 취소 단기 소멸 기간과 관련돼서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근데 우리 형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3년, 10년 애웠는데 지금 그 지문을 살짝 바꿔치기 해서 3년, 10년 다 찍고 나왔는데 자기는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답을 맞춰보니까 바꿔치기 했네. 이미 끝났어. 배는 떠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또 사유가 중요해요. 봐봐요. 자,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기간이 길어, 짧아? 길어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사유는 어떻게 되겠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대. 등기소에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러면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그걸 또 외우고 있어요. 찾았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나올 이유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촉탁이 필요하죠. 그러면 등기 촉탁이 뭐야? 등기소에 알려준 거. 그러면 등기소에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죠. 불필요하다는 것은 그러면 기간이 짧죠. 그러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지적공부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그게 사유가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수수료 면제와 관련돼서 맨 밑에다가 요거 한번 써봐요. 자, 그럼 저희가 약간 응용을 해봐요. 응용을. 자, 응용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래? 자, 신규 등록. 자, 등록 전환. 자, 보고 써요. 자, 요거죠. 자, 요걸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토지 이동 시기하고 통지 시기. 자, 토지 이동 시기는 전체 배웠죠. 예, 며칠이 60일이네. 여기 읽어봐요. 무슨 시기? 통지 시기. 읽어봐요. 신규 등록. 저것만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등기 촉탁사유에서 뭐다? 제외. 그러니까 며칠? 7일.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죠. 15일 거죠.
차시점이 나타나죠, 지문에. 여기에 바로 출제 포인트야, 출제 포인트. 자, 신규 등록 그러면 등기 촉탁에서 제외되잖아. 그러니까 통지 시기는 며칠? 7일. 등록 전화는 아까 임에서 돌아가니까 지번이 바뀌었죠.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등기소에 알려줘야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 전화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죠. 며칠? 15일. 그러면 요 사유는 사유는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봐봐요. 여기는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잖아.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그죠? 여기는 등기 촉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요 통지 시기가 왜 나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나중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토지 이동 시기 며칠? 60일 통지 시기 7일, 15일 이유를 알았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신규 등록 시 통지 시기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통지 시기는 그러면 여기 통지 시기는 그럼 며칠이? 7일이죠. 그럼 1번에다 60일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다 틀려. 왜 그럴까요? 자, 문제를 잘못 읽어서 통지 시기를 물어봤지 토지 이동 시기를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 60일은 무슨 이동 시기? 토지 이동 시기야. 또 그럼 자, 지문에 등장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신규 등록 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어때? X. 그렇죠. 문제가 그렇게 출제 포인트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 촉탁이라는 원리를 잡아놓고 자기가 응용할 수 있도록 딱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하면 봐봐요. 한 번만 생각하면 지금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는데, 자, 요런 길을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올려면 머리가 깨지는 거야.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읽을 때 한 번을 읽더라도 요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빠져나가는 그 코스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지적 정리는 사실관계. 요것만 외워달라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자기가 책을 읽어가면서 요 조문 구제가 왜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서관청이 대장.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권리관계는 등기소 등기관이 선등기, 후대장. 뭐라고요? 등기 필통지.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그러면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등기 필통지만 하다 보니까 또 요거 읽어봐요. 변경사실의 통지. 그렇죠.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 이게 바로 뭐예요? 간단하게 건치니까 등기 필통지. 사람들이 나중에 다음 중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것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은 읽어봐요. 무슨 변경? 소유권 변경. 요 관계를 한번 따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도 외울 게 없어. 하나도 외울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외울 게 많다라는 것은 이걸 아직까지 고속도로를 못 닦아놨다라는 거야. 이 뭐의 관점을 이거 흘러가는 과정을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